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의 정말 힘들고 씁쓸한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가족들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가을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형제들이 모두 한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큰형, 사연자분,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세 형제가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49제가 끝난 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큰형이 먼저 꺼내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그때만 해도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큰형의 다음 말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집은 내가 물려받으라고 하셨어. 뭐라고요? 사연자분과 동생분이 동시에 물으셨다고 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초에 둘이서 술 마실 때 말씀하셨어. 큰아들이니까 집은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사연자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그런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항상 자식들은 똑같다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형,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유언장을 안 쓰셨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어쨌든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막내 동생분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도 없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연자분은 그 순간 동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고 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런 동생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건 정말 억울하다는 뜻이었겠죠. 형, 저는 3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모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한테도 말씀하셨을 텐데요.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너희 셋 다 똑같은 내 아들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다고요. 어릴 때부터 절대 편을 가르지 않으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큰형이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야, 내가 형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나이 차이도 생각 안 하고. 그날 이후로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큰형이 다시 연락했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많이 했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가 많이 냈으니까 집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아버지 병원비는 세 분이 나눠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일도 막내 동생분이 제일 많이 했고요. 아버지 간병도 동생분이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 말이에요. 형, 그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모두 똑같이 했는데. 너는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 뭘 했다고. 이 말에 정말 화가 나셨다고 해요.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해서 아버지를 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주말마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은 아예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형,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매일 아버지 식사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큰형이 점점 강경해졌다고 해요. 어쨌든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집은 내가 가져간다. 대신 너희한테 약간의 보상은 해줄게. 보상이라니요. 마치 구걸하는 사람들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동생분이 사연자분한테 전화했다고 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형, 어떡해요? 큰형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나도 당황스러워. 근데 포기할 수는 없지. 며칠 후 두 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3등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두 분은 큰형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제안하셨다고 해요. 형, 변호사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라고 하네요. 우리 법대로 하지 말고 서로 합의해요. 하지만 큰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큰아들인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해? 그리고 나는 장남이고 너희는 차남, 막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결국 두 분은 가정법원에 상속 분할 조정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큰형이 이미 2년 전부터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걸 큰형이 혼자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형,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어. 너희는 멀리 살고 바빠서. 또 그런 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이 정말 화를 냈다고 합니다. 형, 이제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였으면 왜 그동안 가족인 척 했어요? 법원 조정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법정에 앉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슬퍼서 말이에요. 조정관도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걸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큰형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 했다고 해요. 결국 몇 개월간의 조정 끝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은 팔아서 3등분하고 예금도 3등분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큰형은 너희가 나를 법정까지 끌고 가서 가족 체면을 구겼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명절에도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살아계셨다면 정말 속상해 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이 얼마 전에 말했다고 해요. 형, 차라리 큰형한테 다 줄 걸 그랬나? 그럼 적어도 가족은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사연자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끔 큰형 생각이 나신다고 해요. 어릴 때는 정말 다정한 형이었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나서서 도와주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까요? 요즘 막내 동생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더 끈끈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나누신다고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큰형을 혼내셨을 거야. 왜 동생들을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둘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신다고 하네요. 몇 개월 전에는 큰형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당연히 두 분은 초대받지 못했죠. 동생분이 축의금이라도 보낼까? 라고 했지만 사연자분이 말리셨다고 해요. 받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서운하셨다고 해요. 조카 결혼식에 가지 못한다니 말이에요. 어릴 때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때 좀 더 참을 걸 하는 생각도 드신다고 하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형,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고요. 하지만 막내 동생분은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형,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나눠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큰형이 욕심을 부린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맞는 말이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두 분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실까요?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이라도 써놓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신다고 하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언장 작성을 권해드리세요. 가족끼리 다툴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받을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번 틀어진 가족 관계는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연자분도 언젠가는 큰형과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하신다고 해요. 가족이니까요. 혹시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